네, 안녕하십니까. 빅스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DH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제네시스 DH, 이 G80 모델과 굉장히 동일하게 생겼죠. 사실 외부 내부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G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 제네시스라는 회사로 독립을 하면서 따로 나온 브랜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 차량을 왜 가지고 나왔냐, 일단 제네시스 하면 당연히 검정색 차량이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파노라마 썬루프, 안쪽에 크림 시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까지 포함이 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제네시스 DH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정말 풀옵션 차량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현대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4륜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는 330에는 모던과 프리미엄 등급이 있는데,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은 안에 DIS와 앞쪽에 보이는 HUD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추가 옵션으로 드라이빙 패키지까지 포함이 돼서 반자율 주행과 4륜 옵션, H트랙 옵션을 포함이 된 4륜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은 2015년 형에 나와 있고요. 최초 등록일은 14년 7월에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키로수는 13만 킬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를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 정도의 풀옵션, 그 다음에 안에 크림 시트까지 색상이 들어간 차량이라면은 보통 2천만 원 하잖아요. 2천만 원 초반, 1,900만 원대 이렇게 하는데, 이 차량 오늘 리어 패널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1,89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는 당연히 HID 헤드라이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깜빡이 켜게 되면은 멋있게 깜빡이 나오는 모습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전방 감지기 포함이 되어 있고, 전방에는 이렇게 레이더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네시스 DH와 G80의 차이점은 크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개등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침 DH를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 G80 모델이 있어서 잠시 비교를 해드리면은 G80은 아래 크롬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DH 차량은 크롬 라인이 조금 작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차량은 비슷하게 생겼고 내부도 거의 비슷하지만 가격 차이가 600만 원, 7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DH 사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달려 있고,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한번 보면은 조수석 쪽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는 아쉬운 문콕 때문에 붙일해 놓은 흔적은 보여주고 있네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 4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제네시스 DH의 뒤태, 정말 그냥 G80과 똑같이 생겼어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G330의 H트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게 후륜 모델과 4륜 모델 두 개로 나오는데,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승차감은 좋죠. 그렇지만 겨울철에 이제 서울이나 뭐 눈 많이 오는 지역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량들이 이런 제네시스, 에쿠스 아니면 후륜 차량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 4륜 모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걱정 없고 힘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약 골프백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는 스페어 타이어 709 매뉴얼, 그 다음에 배터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차 같은 제네시스 에쿠스까지 가게 되면은 배터리가 본넷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트렁크 쪽으로 들어간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볼게요. 이 앞쪽 휀다에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었는데 붙일해 놓으신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크림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크림 시트와 같이 프리미엄, 가장 높은 등급의 옵션이기 때문에 옵션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우선 시트 상태 상당히 이쁘죠? 크림 시트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시트와는 다르게 여기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버킷 시트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뭔가 좀
앉은 사람을 꽉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에 암레스트 공간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조수석 워크인까지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쪽에도 버튼 달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는 오디오 컨트롤러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암레스트 공간 보시면은 수납 공간과 같이 12V 시거잭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2열 컨디션은 상당히 좋고요.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라는 추가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옵션적으로는 꽉꽉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요, 트림 역시도 이렇게 크림 색상의 가죽을 갖고 있고요. 스피커는 렉시콘 사운드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스티커를 아직 안 떼어놨네요. 2열에 수동 윈도우 커튼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는 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열로 가서 나머지 옵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1열에 이렇게 탑승은 하였고요. 일단 타서 내부 옵션을 보기 전에 이쪽 옵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트렁크, 근데 차선 유지 장치, 리어 커튼,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모던 등급에 들어가면은 저런 차선 유지 장치, 리어 커튼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메모리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진짜로 탑승해서 나머지 추가 옵션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제네시스의 스마트키는 이렇게 2개가 아니라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키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제네시스고요. 이 카드키만 들고 다녀도 시동 걸고 문 열고 닫고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상에 실 키로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만 1,134km고요. RPM 부조현상 없습니다. 계기판 경고등도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일단은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죠. 제가 썬루프 열어놨는데 썬루프 닫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소리 없고 걸림 소리 없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또 제네시스는 좋은 게 커튼 닫힐 때도 양문으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가 조금 어두우니까 썬루프는 열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하이패스 룸미러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블루링크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블루링크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차량을 통제가 가능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블루링크와 HUD가 같이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정말 큰 시너지를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블루링크가 알아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다 해줄 거고, 저희는 HUD에 나오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주행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앞쪽에 HUD 있다는 거 제가 잠깐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HUD에 지금 차량 시속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비게이션까지 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앞에 내비게이션도 잘 나온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앞쪽에는 LCD 블랙박스 있고요. 이쪽에 대시보드 커버에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페시아 라인 쪽 보여주시면은 우드 디자인 들어가 있고, 아래에 이런 가죽들도 전부 다 크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크죠. 한 뼘이 넘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여주시면은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어서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도 동기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바람도 상당히 잘 나오네요. 자, 그 아래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건강이 필요할 땐 비티즈만의 20 오디오도 상당히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옛날 제네시스와 틀리게 요즘 차처럼 기어 콘솔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게 타면은 이 센터 페시아가 날 안아주고 있다, 이런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이 기어 콘솔이 높은 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 USB 단자, 억스 단자,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기어봉 뒤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홀드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DIS라는 건데 프리미엄부터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이 DIS 모드만으로도 이제 내비게이션 조정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안에서도 목적지 검색, 통합 검색 등의 이런 검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도 쓰시다 보면은 이 DIS가 없으면은 오히려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양문형으로 열리고 있는 암레스트 공간입니다.
상당히 넓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쪽 보여주시면은 검정색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도 검정색이 아닙니다. 약간의 브라운 색상에 띄고 있고요.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음성인식, 크루즈 컨트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드라이빙 패키지까지도 포함이 된 차량인데, 앞쪽에 차가 있을 때 가까워지면은 알아서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요, 멀어지면은 다시 지정된 속도로 올라가는 그런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오토 라이트와 오토 와이퍼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제가 뒤쪽에 후방 카메라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N단, D단, 지금 미션 변속 중에 차가 울컥거림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미션 변속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로 이 미션은 제가 진짜 보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제네시스 DH로 넘어오면서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 연비 상태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옷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됐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 딱 잘렸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내부 옵션이랑 외판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고 마지막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엔진 들어봤고요. 지금 엔진 소리가 딱 봐도 좋은데 V6 GDI 엔진이라는 걸로 변경이 됐었잖아요. 전 제네시스 BH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엔진, 현재 G80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엔진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부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4륜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니, 프리미엄도 가장 최상위 등급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에다가 추가로 250만원 상당의 4륜 옵션을 추가했고요. 안쪽에 크림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추가가 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14년 7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15년형 모델입니다. 키로수는 13만 키로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 1,89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어요. 보통 평균 시세가 2,100만원까지도 올라가는 이 많은 옵션이 들어간 제네시스 DH,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냐? 뒤쪽에 리어 패널 하나 때문에 가격을 꽉 잡고 나왔습니다. 근데 주행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